염증은 우리 몸이 외부의 침입자나 손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면역 반응입니다. 이는 상처 치유나 감염 방지에 필수적이지만 염증이 과도하거나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염증은 심장병, 당뇨병, 암, 자가면역 질환, 신경퇴 행성 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염증이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염증은 신체의 여러 부위와 기능에 걸쳐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피로감은 만성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지속적인 염증 반응은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면역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신체가 쉽게 지치게 됩니다. 아침에 충분히 잤음에도 피곤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 후에도 극도의 피로를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이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피로는 섬유근육통,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피로감은 단순히 신체적 에너지 부족뿐 아니라 정신적 피로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직장에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집중이 어려워지거나 사소한 결정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감은 염증이 신체 전반의 대사 균형을 교란시키는 결과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통과 관절통은 염증이 흔히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자주 발생하거나 특별한 운동이나 외상 없이도 몸이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염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관절과 근육 조직을 자극하여 발생하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같은 질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염증은 주로 척추를 공격하며 때로는 엉덩이, 목, 무릎, 가슴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허리에 통증과 뻣뻣함을 느끼며 심각한 경우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을 넘어 일상 활동을 제한하며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군의 근감소증 발병률은 대조군보다 1.5배 높습니다. 이는 염증이 근육 섬유를 손상시키고 근력을 약화시키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염증은 근육 회복을 방해하여 운동 후 회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 문제는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드름, 건선,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은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날 때 흔히 발생합니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염증으로 인해 피부 표면이 민감해지면서 외부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건선은 면역계가 피부 세포를 공격하여 붉은 반점과 비늘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피부 문제는 외관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우울감이나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궤양도 염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입안의 점막이 염증으로 인해 손상될 때 발생합니다.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질환도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으며 두피나 얼굴에 기름진 비늘과 발진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피부 문제는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전신 염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소화기계에서도 염증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만성 염증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교란시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설사 또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이 심각해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복통, 잦은 배변 변화, 심지어 혈변과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내 염증은 전신 염증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부위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루수증후군은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며 장벽을 약화시켜 독소가 체내로 흘러들어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로, 두통, 관절통과 같은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며 장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장내 염증은 또한 음식 민감성이나 알레르기를 악화시켜 특정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복부 불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이나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은 염증으로 인해 소화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에서도 만성 염증은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염증은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염증은 혈관 내 플라크 형성을 촉진하며 이는 혈류를 방해하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체지방 증가나 담배 연기와 같은 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염증 반응이 촉발되어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또한 염증은 혈액 응고를 증가시켜 혈전 형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부종, 뇌졸중, 심장마비,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염증은 심장 박동의 불규칙성이나 가슴의 답답함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위험 요인과 결합할 때 더욱 심각해집니다. 호흡기 문제도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기침, 호흡 곤란, 천식과 같은 증상은 염증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염증이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여 발생하며 이는 기관지 염증으로 인해 숨이 차거나 가래가 증가하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천식 환자의 경우 염증은 기관지를 좁히고 호흡을 어렵게 만들어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기 문제는 특히 대기오염이나 흡연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는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뇌 건강에도 만성 염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염증은 뇌 안개불해인 포구라고 불리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와 같은 인지 기능 문제를 유발합니다. 심지어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증상도 만성 염증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염증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40, 50대에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70대에 뇌 부피가 5% 이상 감소하며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작아져 치매 위험이 3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염증이 뇌 세포를 손상시키고 신경염증을 유발하여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염증은 뇌의 혈액과 뇌 장벽을 약화시켜 독소가 뇌로 침투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두통, 피로, 기분 변화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태 행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체중 변화도 염증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염증은 대사 과정을 방해하여 체중 증가를 유발하거나 반대로 식욕 감소로 인해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내장 지방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암 발생과 사망 위험이 남성은 각각 38%와 61%, 여성은 29%와 24% 높습니다.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내장 지방은 특히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6 등을 분비하여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염증으로 인해 식욕이 감소하면 영양 결핍이나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체중 감소와 함께 근감소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역계의 과도한 활성화는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키거나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면역계가 신경막을 공격하여 신경신호 전달을 방해하며 이는 균형 문제나 근육 약화를 유발합니다. 쇼그렌 증후군에서는 염증이 눈물샘과 침샘을 공격하여 안구 건조와 구강 건조를 유발하며 이는 시력 손실이나 치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계가 건강한 조직을 공격하여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전신에 걸쳐 다양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자가면역 반응은 피로, 관절통, 피부 발진, 근육 약화 등으로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신장, 심장, 폐와 같은 주요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는 만성 염증의 또 다른 증상입니다. 만성 염증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며 불면증이나 얕은 수면으로 인해 피로가 가중되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이는 염증 반응을 더욱 촉진합니다. 또한 수면 장애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교란시켜 과식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염증과 대사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염증이 유발하는 중요한 대사 문제입니다. 염증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당 수치를 높이고 이는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갈증, 피로, 발의 저림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특히 복부 비만과 관련이 깊으며 이는 내장 지방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인슐린 신호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심혈관 질환, 지방간,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육 약화는 면역계가 근육을 공격하여 근육 섬유를 파괴하고 약화를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염이라고 불리며 근력 저하나 근육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염은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며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근육 약화는 염증이 근육 조직을 직접 손상시키거나 염증으로 인해 근육 회복이 지연되는 결과로 발생합니다. 피부 발진과 구강 궤양은 염증의 또 다른 외부 증상입니다. 이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전신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며 피부나 점막의 민감성과 통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루푸스 환자는 얼굴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염증이 피부 조직을 자극하여 발생합니다. 구강 궤양은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 통증을 유발하며 이는 염증이 점막을 손상시키는 결과입니다. 이제 만성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염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정제된 설탕, 트랜스지방, 가공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하며 특히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와 같은 고당도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반면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생선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메가3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심장병 위험을 2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관절염, 대사증후군, 심지어 일부 암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큐민은 흡수가 어려우므로 흑후추에 포함된 피페린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0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강과 마늘도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요리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기 염증을 줄이고 메스꺼움을 완화하며
마늘은 항산화 효과로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블루베리, 체리, 오렌지 등은 비타민 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체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염증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단은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을 중심으로 하며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을 최소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오트밀, 현미, 키노아과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은 장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기 건강을 개선합니다. 커피와 녹차도 폴리페놀과 같은 항염증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적당히 섭취하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차의 카테킨은 염증을 억제하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염증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20분의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염증 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대사 건강을 개선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쿼트나 덤벨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3에서 5회,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스트레칭 기반의 운동은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가는 호흡과 명상을 결합하여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맞추며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태극권은 부드러운 움직임과 심호흡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관절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운동은 특히 노년층에서 염증 관리와 이동성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여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마음챙김 기법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 15분의 명상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을 찾는 것도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숲속 산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며 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예술 활동, 음악 감상, 원예와 같은 취미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염증 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성인은 매일 7에서 9시간이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하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고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거나 취침 1시간 전부터 화면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염증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신체의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카페인이나 설탕이 든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브차나 녹차와 같은 음료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염증 완화에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은 염증을 억제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카모마일이나 페퍼민트 차도 진정 효과와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여 스트레스와 염증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염증으로 인한 피부 건조나 민감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염증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흡연은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담배의 니코틴은 백혈구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담배 연기는 폐와 혈관을 자극하여 만성 염증을 악화시키며 이는 심혈관 질환과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과 장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염이나 지방간을 유발하며 이는 전신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끊고 알코올은 적정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하루 한 잔, 남성은 2잔 이하의 알코올 섭취를 권장합니다. 알코올을 줄이는 대신 레드 와인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료를 소량 섭취하면 염증 완화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항상 피해야 합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염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은 전반적인 염증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를 증가시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와 된장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특히 효과적입니다. 김치는 유산균과 비타민 C를 제공하며 된장은 이소플라본과 항산화제를 포함하여 염증을 억제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양파, 마늘,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뿌리와 같은 음식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반면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교란시키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이나 고당도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25, 30g의 식이섬유 섭취는 장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중 관리도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비만은 만성 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특히 내장 지방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 목표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주당 0.5, 1kg 정도의 감량이 적절합니다. 칼로리 섭취를 하루 500kcal 줄이고 주 3, 5회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한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염증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반응성 단백질 CRP나 적혈구 침강 속도 ESR과 같은 염증 마커를 측정하여 자신의 염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염증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연결도 염증 관리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고립감이나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신적 건강과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모임이나 봉사활동은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이는 우울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주말에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친구와 산책을 즐기는 등의 활동은 염증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염증은 신체의 다양한 증상을 통해 나타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장 건강, 체중 관리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염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피로, 관절통, 소화 문제 등이 있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마커를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